당신이 몰랐던 장수 어르신들의 비밀 습관 7가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 가지는 의외로 너무 평범해서 놀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백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장수 어르신들의 비밀 습관 7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된 비밀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하나 이상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들의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장수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장수 지역, 이른바 블루존으로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등이 그곳인데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서도 질병 없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장수 지역의 어르신들과 우리나라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장수 어르신들에 관한 사연이 정말 많이 도착했네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김민재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올해 97세인데 아직도 텃밭을 가꾸시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오십니다. 비결을 여쭤보면 항상 조금씩 자주 먹고 조금씩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게 장수의 비결일까요? 네, 김민재님의 할아버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장수의 비결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장수 어르신들의 7가지 비밀 습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첫 번째 비밀 습관은 바로 적당한 식사량과 천천히 먹기입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아치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배를 80% 정도만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식사량을 조절하고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네요. 또한 많은 장수 어르신들은 저녁을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울산 황미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희 외할머니는 102세까지 사셨는데 항상 밥그릇이 작아야 오래 산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아 드셨고 항상 식사 중에 이제 배부르다 하시며 남기시곤 했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길어서 가족들이 다 먹고 일어나도 할머니는 여전히 앉아서 천천히 드셨어요. 정말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셨네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칼로리 제한이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신다는 박지훈님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칼로리 제한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칼로리만 줄이는 식이 방법입니다. 특히 단순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해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까지 들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비밀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두 번째 비밀 습관은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입니다. 대부분의 장수 지역에서는 가공식품보다는 제철에 나는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채소와 콩류, 통곡물 등 식물성 식품의 비중이 높고 육류는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전통적으로 고구마, 콩, 채소 해조류 등을 주로 드시고 지중해 지역의 어르신들은 올리브 오일, 견과류,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을 주로 드신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김영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 할머니는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매일 아침 된장국을 드셨어요. 직접 담근 된장으로 계절 채소를 넣은 국을 끓이셨죠. 그리고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많이 드셨고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드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늘 내가 먹는 음식은 내 손으로 길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멋진 지혜네요. 우리나라 장수 어르신들 중에도 된장, 청국장 등 발효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죠.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영양사로 일하신다는 이수진님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현대 식단의 가장 큰 문제는 초가공식품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정제된 당과 나쁜 지방, 첨가물이 많아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블루존 지역의 공통점은 식품이 최소한으로 가공되고 현지에서 재배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콩류는 거의 모든 장수 지역에서 주요 식품으로 섭취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세 번째 비밀 습관은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입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장수 어르신들이 격렬한 운동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신다는 점입니다. 텃밭 가꾸기, 집안일, 걷기 등 생활 속 활동을 통해 하루 종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너무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박성민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93세인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뒷산을 오르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절대 운동을 쉬지 않으세요. 사람 다리는 걸으라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또 엘리베이터 대신 항상 계단을 이용하시고 TV 볼 때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거실을 몇 바퀴 도신다고 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습관이네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000에서 8,000보 정도 걷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량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스포츠의학 전문의라고 하시는 최동현 님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현대인들은 운동을 특별한 활동으로 생각하지만 장수 지역의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습관화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주 5일 이상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자세로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도록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전문가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네 번째 비밀 습관은 목적의식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블루존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사회적 연결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오주연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94세이신데
마을 경로당에서 매주 2번씩 수공예 모임을 이끌고 계세요. 할머니는 내가 이 모임의 선생님인데 안 나가면 어떡하냐며 아프셔도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이웃들과 늘 소통하시고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셔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사람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살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이키가이라는 일본 오키나와의 개념이 있는데 이는 살아갈 이유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키가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노인 심리학자로 일하신다는 정혜원 님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노년기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도우미의 행복 효과라 불리는 심리적, 신체적 혜택을 줍니다. 자원봉사나 멘토링 같은 활동은 나이든 성인에게 목적의식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5번째 비밀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5번째 비밀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휴식입니다. 장수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체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을 갖고 계시죠. 명상, 낮잠, 자연 속에서의 시간,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송민준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90세인데 매일 오후에 3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십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깊은 호흡을 하시는데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면서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십니다. 웃음이 보약이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정말 지혜로운 습관이네요. 많은 연구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남 창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신다는 김성훈 님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스트레스는 그 자체보다 어떻게 반응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수 지역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의 여유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지만 장수 지역의 어르신들은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 예술활동, 명상 등은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심박 변이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입니다. 전문가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6번째 비밀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6번째 비밀 습관은 적절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 기능 강화,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장수 지역의 어르신들은 대체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의 리듬에 맞춰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기상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대구에서 이지연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98세까지 사셨는데 매일 밤 9시면 잠자리에 드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으셨죠. 할머니는 항상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게 사람 몸에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또 자기 전에는 항상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습관이네요. 현대 사회에서는 인공 조명과
전자기기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지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수면 전문가로 일하신다는 박준형 님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수면의 질은 수면의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기,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잠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취하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습관은 감사와 긍정적 태도입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은 삶에 대한 감사함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박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101세까지 사셨는데 항상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셨어요. 힘든 시절을 많이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3번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살아라, 웃음이 보약이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습관이네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신다는 최유진 님께서도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함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역경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도 긍정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수 어르신들의 7가지 비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당한 식사량과 천천히 먹기,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 목적의식과 사회적 연결, 스트레스 관리와 휴식, 적절한 수면, 그리고 감사와 긍정적 태도까지. 이러한 습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과 꾸준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홍승우 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78세인데 20년 전 심장 수술을 받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7가지 습관을 거의 다 실천하고 있는데 특히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라고 원망하기보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당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홍승우님의 말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청주에서 박미란 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장수의 비결이 모두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 같은데 유전적 요소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수에 있어 유전적 요소는 약 20에서 30% 정도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70에서 80%는 생활 방식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유전자가 장수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면 생활 습관은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장수 어르신들의 7가지 비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당한 식사량과 천천히 먹기. 배를 80%만 채우고 식사를 천천히 오래 씹어 먹기. 2.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 채소, 콩류, 통곡물, 발효식품 등 자연식품 위주로 먹기. 3.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4. 목적의식과 사회적 연결.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5. 스트레스 관리와 휴식.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의 균형 유지하기. 6. 적절한 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갖기. 7. 감사와 긍정적 태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이 습관들은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당신이 몰랐던 장수 어르신들의 비밀 습관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청취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노년백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